저는 왜 평범하게 투자하지 않을까요?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. 근데 이건 뭐 이렇게 하세요 하는 정답은 아니고요. 한 투자자가 겪었던 아주 개인적인 경험,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던 두려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좀 독특한 투자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야, 시작부터 정말 솔직하죠?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겁쟁이입니다. 이 한 문장이 사실상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. 이 투자 철학의 핵심 키워드는 그로 두려움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 두려움이 어떻게 이 사람만의 투자 원칙을 만드는 힘이 됐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투자자가 가장 먼저 나는 이건 안 한다고 말하는 전략이 바로 적립식 투자인데요. 왜 이걸 피할까요? 많은 분들이 이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. 과연 이 방법 속에 숨겨진 어떤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적립식 투자의 가장 큰 딜레마죠. 분명 우리는 매달 꾸준히 돈은 넣고 있는데 왜 시간이 갈수록 내가 새로 붓는 이 돈이 전체 자산에 주는 영향은 점점 작아지는 걸까요? 그 이유를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.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. 자, 이게 투자 1년 차입니다. 왼쪽이 지금까지 쌓인 돈, 오른쪽이 이번 달에 새로 넣는 돈이에요. 어때요? 새로 넣는 돈의 비중이 아직 꽤 크죠? 이럴 땐 내가 매달 돈을 넣는다는 게 확실히 티가 납니다. 내 포트폴리오에 분명한 영향을 주는 거죠. 그런데 시간을 좀 돌려서 3년 차로 가볼까요? 상황이 확 달라졌습니다. 그동안 쌓인 자산이 엄청나게 커졌어요. 그러다 보니 매달 똑같이 넣는 돈이 어때요?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 보이죠? 뭐랄까, 거대한 호수에 물 한 컵 붓는 느낌이랄까요? 그리고 5년 차가 되면 이건 뭐 거의 극명해집니다. 새로 넣는 돈은 이 거대한 자산에 비하면 그냥 점 하나 찍는 수준이에요. 이제 매달 붓는 돈이 전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. 바로 이 현상을 거치화라고 부릅니다. 말이 좀 어려운데요. 쉽게 말해서 분명 나는 매달 돈을 붓는 적립식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엔 그냥 맨 처음에 넣어둔 큰 목돈 굴리는 거치식 투자랑 다를 게 없어진다는 뜻입니다. 내 추가 노력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? 좀 아이러니하죠? 우리가 타이밍 재기 싫어서 그걸 신경 안 쓰려고 적립식을 선택한 거잖아요?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맨 처음에 언제 얼마를 넣었는지가 가장 중요해져 버리는 거예요. 전략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. 자, 그럼 적립식 말고 이 투자자가 또 피하는 게 두 가지가 더 있다고 하는데요.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개별 주식입니다.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. 어떤 종목이 오를지 맞추는 건 변수가 너무 많고 솔직히 전문가들도 시장 지수 자체를 이기는 경우가 드물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나스닥백 같은 지수 전체에 투자해서 개별 회사가 망할 리스크는 없애버리자는 겁니다. 종목 분석할 시간에 차라리 내 원칙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거죠.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 피하는 것, 바로 한국 주식입니다. 그 이유는 이 단어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. 박스 P. 정말 이 단어만 들어도 답답해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몇 년을 묻어둬도 지수가 그 박스권에 갇혀서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그 지긋지긋한 경험, 이게 이 투자자한테는 트라우마로 남은 겁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몇 년을 들고 있어도 제자리인 경험. 저는 아직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. 이건 그냥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에요. 완전히 감정적인 영역이죠. 돈이 늘지 않는다는 그 경험이 이 사람에게는 공포로 각인된 겁니다. 그래서 한국 시장을 피하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렇게 피하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이 두려움을 바탕으로 그럼 반대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뭘 하는지가 중요하겠죠? 이제 이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끌어안은 자신만의 원칙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나옵니다. 레버리지 ETF,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망할까? 보통 투자책 보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. 위험하다고. 그런데 이 투자자는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좀 다른데?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. 이론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죠. 이론적으로는 오르내리는 변동성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치가 녹아내린다. 이걸 변동성 끌림이라고 하죠. 그래서 불리하다는 거예요. 근데 현실은 어땠냐? 엄청난 상승장에서는 자산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불어나니까 그 후에 큰 폭락을 맞아도 결국에는 1배짜리 추종 상품보다 최종 수익률이 더 높더라는 거죠. TQQQ랑 QQQ 사례를 보면 딱 그렇습니다. 이게 핵심입니다. 문제는 수학이 아니라 사람이라. 레버리지 상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
진짜 문제는 그걸 다루는 우리의 마음, 즉 심리라는 거죠. 오를 때 더 사고 싶고 내릴 때 무서워서 파는 그 인간의 본능이 문제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투자자의 해결책은 뭐냐? 바로 감정을 없애는 겁니다. 어떻게? 기계적인 규칙을 만드는 거죠. 그게 바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건데요. 아주 간단해요. 주가가 이 200일선이라는 장기 추세선 위에 있으면 초록불, 즉 투자를 하고요. 아래로 떨어지면 빨간불, 일단 파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큰 하락장을 피하는 거죠.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요.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게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이렇게 투자하세요 하는 성공 공식이 절대 아닙니다. 그냥 한 사람이 겪었던 경험과 그 안에서 느꼈던 두려움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지극히 개인적인 여정일 뿐이에요.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르기 때문이죠.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돈 문제도 다르고 지금까지 겪어온 경험도 천차만별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딱 맞는 만능 투자법 같은 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. 정체된 시장이 두려웠던 한 겁쟁이가 10년 동안 원칙 하나를 붙들었더니 여기까지 왔다. 시작은 두려움이었지만 그게 원칙이 됐고 그 원칙을 지켰더니 지금의 결과가 있었다는 아주 멋진 요약이네요.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. 이 투자자에게는 박스피라는 공포가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게 했잖아요.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여러분의 투자 원칙을 만들게 하는 여러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단 하나의 두려움은 과연 무엇인가요?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